네, 안녕하세요. 진선호입니다. 이공계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수학 선행학습, 즉 고등수학과 대학수학의 연결고리인 BHU 수학, 자 마지막 파트 2 벡터에서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평면의 방정식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표 공간에서의 평면의 정의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는 그냥 하나의 평면 위에 X축, Y축을 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이나 아니면은 곡선, 뭐 직선도 포함하고요.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좌표 평면에서의 체계고, 이 좌표 공간에서는 X축, Y축, Z축이 있는 이제 직육면체의 좌표계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었을 때, 물론 저 뒷부분에 그 이제 모서리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서리들을 이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X축, Y축, Z축이다 그러면 이제 좌표 공간 위에 한 점 A, B, C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길이가 뭐 A, Y축 쪽으로 B, Z축 쪽으로 C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원점과 반대편에 위치하는 점을 A, B, C라고 정의하는 게 이제 공간 좌표 체계,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좌표 공간에서 평면, 이제 이때는 평면이 이제 뭐 서로 다른 평면이 무수히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여기에 있는 요 세 점을 연결하면은 하나의 삼각형이 나와요. 이 삼각형을 연장한 평면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거는 뭐 X축, Y축, Z축과 뭐 수직이나 이런 관계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평면을 이런 식으로 그냥 나타냅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좌표 공간에서는 분명히 평면이 존재하게 돼요. 근데 이 공간에서의 평면을 정의하기 앞서서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 평면에는 결정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평면의 결정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공간에는 수많은 평면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 단 하나의 평면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가리켜서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크게는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은 안 됩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어야 삼각형을 만들고 그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 단 하나로 정의가 돼요. 얘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직선하고 그 다음에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이걸 동시에 지나는 평면은 역시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여기 한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두 점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되는데, 이 삼각형을 연장한 평면은 이 직선 전체와 이 점 하나를 전부 포함하는 유일한 평면으로 결정된다. 이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서로 평행한 두 직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만 이제 꼬인 위치의 두 직선인 경우에는 꼬인 위치의 두 직선은 평면의 결정 조건이 안 됩니다. 요거는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결정 조건에 의해서 좌표 공간에서도 단 하나의 평면만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좌표 공간에서 평면을 좀 이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손쉽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별도의 방법을 사용을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좌표 공간에서 평면을 정의할 때는 통상은 2가지 요소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좌표 공간에서의 평면,
이런 결정 조건도 있어요. 물론 있는데 이제 이 좌표 공간에서 평면을 정의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요소로 정의를 해요. 첫째는 일단 평면 위에 한 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면과 수직인 위치 벡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면은 하나의 평면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여기 위치 벡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평면이 이 벡터랑 수직이다 라고 합시다. H라고 할게요. 근데 이 벡터 H랑 수직인 평면은 이렇게 점선을 그어보면 뭐 이런 평면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뭐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이제 평행한 관계의 여러 평면들이 전부 이 벡터 H랑 수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에 한 점, 뭐 A라고 할까요? X1, Y1, Z1. 요 점 A를 지나는 평면은 이제 요 평면들을 쭉 평행이동 시키다가 이 점 지나는 평면은 딱 하나만 요렇게 걸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벡터의 수직인 평면은 무수히 많아요. 그 무수히 많은 평면들끼리는 서로 전부 평행의 관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점 A를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 공간에서 평면을 정의할 때는 이와 같은 결정 조건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평면 위를 지나는 한 점과 주어진 평면과 수직인 위치 벡터 하나, 요걸 알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간략한 그림이 이래요. 자, 이렇게 한 평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면을 편의상 파이라고 할게요. 자, 이 평면 파이 위에 한 점 A가 있어요. X1, Y1, Z1 이런 한 점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평면의 수직이 되는 위치 벡터 하나를 정의합시다. 이 평면의 수직이 되는 위치 벡터 H라고 할게요. 이 벡터 H를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벡터 H의 성분을 뭐 ABC 라고 할게요. 우선은 벡터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요. 이제 요때 그 벡터 평면 위에 임의의 한 점을 P라고 합시다. X, Y, Z라고 할게요. 글씨가 좀 파래서 안 보이네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이 역시 무수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점 P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수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이 전부 다 요 P라는 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 AP라는 요 벡터 있죠. 요 AP라는 요 벡터는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 위에 있는 벡터, 뭐 하나의 벡터만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 벡터 AP는 저 H 벡터하고 항상 수직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벡터가 두 점이 모두 평면 파이 위에 있다면 이 법선 벡터 H하고 항상 수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평면의 성질 중에 하나죠. 이제 금방 이해가 가실 게, 이제 요 벡터를 갖다가 요 교점 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 보면 여기 직각이 나온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벡터 AP가 H랑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은 H 벡터랑 AP가 수직이다,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는 결국 뭐냐면 H 내적 AP 벡터, 요 값이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전에 내적 배울 때 이제 벡터 두 개가 서로 수직일 때는 내적이 0이 된다라는 성질을 배웠어요. 그래서 벡터 H와 AP가 수직이면 내적의 값이 자연스럽게 0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걸 갖다가 요 AP라는 벡터의 시점을 O로 바꿔서 위치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면 H 내적 OP-OA 는 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H 내적 P-A 이렇게도 간략히 나타내죠. 좌표계에서는 시점이 5인 위치 벡터를 이렇게 한 문자로 축약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인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은
H 내적 P가 H 내적 A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은 벡터식의 표현을 가리켜서 이제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평면 위에 임의의 한 점을 P라고 놓게 되면은 요 점 P에 대한 위치 벡터, 요 소문자 P는 요런 벡터 방정식을 만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평면의 방정식, 그러니까 좌표 공간에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평면 파이가 있었어요. 요 평면 파이가 있고, 요 평면에 수직이 되는 위치 벡터 하나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위치 벡터 하나가 성분이 이제 A, B, C 뭐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벡터 H가 A, B, C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이제 지나가는 한 점, 이제 요 점을 A, X1, Y1, Z1이라고 할 때,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평면 위에 한 점, 평면 위에 한 점, 요 점 P를 이제 임의의 점이에요. 임의의 점 P를 X, Y, Z라고 할 때, 지금 H랑 벡터 AP가 서로 수직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든 간에 평면 위에, 파이 위에 있는 점이라면 요 X, Y, Z라는 요 점 P가 평면 파이 위에 있는 점이라면 요 벡터 AP랑 요 법선 벡터 H, 얘네 둘은 이렇게 옮겨 놓으면 서로 수직인 관계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H 내적 AP는 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갖다가 성분으로 이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H의 성분은 A, B, C였고, 내적 요 AP라는 벡터의 성분은 종점 빼기 시점이죠. 그러니까 X-X1, Y-Y1, Z-Z1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벡터의 내적의 값을, 성분을 알고 있을 때 구하는 방식, 이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A에다가 X-X1 더하기 B에다가 Y-Y1 더하기 C에다가 Z-Z1는 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요 식을 가리켜서 이제 평면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평면의 방정식 표준형입니다. 이제 뭐 법선 벡터의 성분 A, B, C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A, B, C가 여기 각각의 개수가 되는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X1, Y1, Z1이라는 고정점을 지나는구나, 그게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밑에다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3에다가 X-1 마이너스 4Y 더하기 5에다가 Z 플러스 2는 0이다. 그러면 요거는 법선 벡터 H의 성분이 3, 마이너스 4, 5 이고 한 점 1,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게 평면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이용해서 이게 이런 식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 식을 전개를 해요. 그러면 전개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Z1이 있는데 이걸 묶어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Z1는 0,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X, Y, Z는 이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의 좌표를 뜻하기 때문에 이건 변수예요. 다만 요 AX1, BY1, CZ1 요쪽은 이 고정된 한 점과 법선 벡터의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몽땅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쪽을 갖다가 하나의 상수로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식을 가리켜서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요게 일반형이고, 얘처럼 a에다가 x-x1, b, y-y1, c, z-z1이 0이다. 요거는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직선의 방정식의 경우에는 표준형이 거의 대부분 쓰인다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 평면의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법선 벡터인데, 이 법선 벡터의 성분이 어차피 x계수, y계수, z계수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형의 식을 봐도 여기서 법선 벡터의 성분은 a, b, c구만, 이렇게 바로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면의 방정식에서는 표준형만큼 일반형이 많이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표준형과 일반형을 전부 다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평면은 평면 위에 한 고정점, 좌표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평면과 수직인 위치 벡터, 즉 법선 벡터의 성분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표준형을 쓸 수도 있고, 그걸 정리해서 일반형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평면의 방정식의 표준형, 일반형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그 고1 수학에서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 고1 수학이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말하는 거고, 지금 이제 평면의 방정식 얘기하고 있죠. vs 평면의 방정식. 자, 그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요 일반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평면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법선 벡터 h의 성분이 a, b, c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1 수학에서 법선 벡터라는 개념은 안 배우지만 여기서도 법선 벡터의 성분은 a, b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에도 법선 벡터가 있고 여기도 법선 벡터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식의 구성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도 유사하게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고1 수학에서 다뤄졌을 때 거기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었어요. 요 일반형의 식을 알고 있고, 그 x1, y1 이라는 요 점과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까지의 거리, 요걸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이어야 되겠죠. 보통은 이 점을 그 x1, y1, z1 요 점에서부터 평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요거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이 거리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비교해 보시면 돼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z1 더하기 d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온 거랑 지금 다른 거라고는 여기 지금 z좌표 쪽 요소가 추가됐다. 그러니까 구하는 과정은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제곱 더하기 z까지 제곱을 하고 저 개수를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 점을 이 좌변 쪽에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과 나오게 된 방식이 완전히 똑같고 결과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Z 요선을 추가시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그대로 확장 논리를 적용해서 그대로 들고 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림상으로 보면은 뭐 그림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이제 평면이 뭐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요. 요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평면 밖에 한 점 x1, y1, z1이 있었다면, 여기 이제 평면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놓고 그 수선의 발까지 이 거리를 이제 요 거리를 h라고 하면 헷갈리겠죠. 법선 벡터니까 요 거리를 이제 뭐 다른 문자 k라고 할까요? L이라고 합시다. 거리니까 L이라고 하면 요 L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까지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말하는 건 두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직선이나 평면의 경우에는 이제 이 뭐 직선의 기울기 개념이 없었잖아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직선에서는 방향 벡터, 이제 평면에서는 법선 벡터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면 길이를 얘기할 때는 법선 벡터의 관계를 찾을 거예요. 자, 이 법선 벡터는 다시 말하지만 평면의 수직인 벡터입니다. 평면의 수직인 위치 벡터.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말할 때는 방향 벡터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방향 벡터는 직선에 평행한 벡터였죠. 직선에 평행한 위치 벡터. 자, 이 두 평면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한 평면 알파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평면 알파 이렇게 있고, 또 다른 평면 베타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베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평면이 뭐 평행하지 않은 이상은 만나게 되는데, 이 두 평면이 만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만나는 직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평면이 공통적으로 이제 포함하는 직선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직선을 우리가 보통 교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교선의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이 두 평면을 쳐다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평면 베타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평면 알파가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점처럼 보이지만 이 점을 기준해서 이제 여러분들 눈앞의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만들면 그 직선이 바로 교선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공간에 있었던 두 평면을 이와 같이 그냥 단순한 기하적인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두 평면 사이의 각이에요. 이 두 평면 사이의 각 세타를 지금 알고 싶은 건데, 이제 이 평면 알파가 이렇게 평행한 이 라인 어딘가에 법선 벡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면 베타랑도 이렇게 수직이죠. 죄송해요. 여기도 평면 베타랑 수직인 이 라인 어딘가에 법선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선 벡터가 여기 하나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이 사이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혹시나 찾아낸 법선 벡터가 이쪽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각의 크기는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은 그 두 평면 알파랑 베타의 법선 벡터가 각각 H 알파 벡터, H 베타 벡터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할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알파
평면이랑 베타 평면이 평행하다면 이때는 요 세타가 0 아니면 파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여기 두 평면 사이에 이 법선 벡터끼리의 각도, 이제 세타가 0일 때는 0, 세타가 파일 때는 얘가 파이 아니면 얘가 0. 그러니까는 어차피 세타가 0이면은 요 값이나 요 값은 0 또는 파이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두 법선 벡터끼리도 평행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타 값이 0 또는 파이가 되면 이제 그게 두 평면이 평행하다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요 법선 벡터끼리의 각도 세타 또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0 또는 파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법선 벡터끼리도 결국 평행한 결과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알파랑 베타가 수직이라면 이때 H알파랑 H베타도 수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타의 값이 2분의 파이가 되면 여기도 2분의 파이, 얘도 2분의 파이가 된단 말이죠. 그림을 그려봐도 쉽게 알 수 있고요. 이제 이와 같은 위치 관계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알파랑 베타가 수직일 땐 이 두 법선 벡터의 내적의 값도 0이 되겠죠. 요것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뭐 평행일 때는 실수배 관계 성립, 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두 평면이 이루는 예각 크기를 구하고 싶다. 요 예각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 코사인 세타는 요 두 법선 벡터 사이의 각의 크기 구하면 돼요. 다만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이 두 개를 법선 벡터로 잡았으면 법선 벡터 사이의 각도 세타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법선 벡터를 구했는데 이쪽이었어요. 그러면 얘네 둘 가지고 이 내적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음수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요 평면 사이의 각 세타에 대한 예각 크기로 고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H알파의 크기, H베타의 크기 분의 H알파 내적 H베타로 구하면 되는데, 다만 요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각 크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 내적 쪽에다가 절대값까지 씌워버리면 정확하게 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두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서 법선 벡터끼리의 각의 크기는 크기는 세타 또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코사인 세타의 양수값인데, 우리가 구해놓은 법선 벡터끼리 해봤더니 내적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평면에 대해서는 이제 좀 결론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만 지우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에 대해서는 이제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있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평면은 이제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요때도 요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서 보면은 평면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요. 직선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평면에 대해서는 방향 벡터를 알 수가 있고, 평면에 대해서는 법선 벡터를 알 수 있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해서는 방향 벡터예요. 이렇게 직선과 평행한 이런 방향 벡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여기인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이쪽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이쪽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세타라면 이쪽 보이시나요? 요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가 직각이라 요 부분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이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 방향 벡터나 법선 벡터가 반대쪽으로 나오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다만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쪽 각 세타지 얘네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식을 세울 때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뭐 방향 벡터를 u, 법선 벡터를 h라고 하면 u의 크기 h 크기 분의 u 내적 h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요 방향 벡터가 u, 법선 벡터를 h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사실 사인 세타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절대값이 양수기 때문에 u의 크기 h 크기 분의 u 내적 h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절대값 씌우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 두 평면에 대해서는 두 평면 알파랑 베타의 법선 벡터를 H알파, H베타라고 하면,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평행하면 H알파랑 H베타도 평행이고, 알파랑 베타가 수직이면 H알파랑 H베타도 수직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적의 값이 0이다까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자, 직선 L의 방향 벡터를 u, 그 다음에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를 h라고 해요. 이때는 L과 알파가 만약에 평행하면 이때는 방향 벡터 u와 법선 벡터 h가 서로 수직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직선이고 여기 이렇게 평면이 평행하게 있었다 그러면 평면에 법선 벡터가 나오고 직선에 방향 벡터가 있으면 이 두 벡터 사이에는 수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u 내적 h는 0이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L과 알파가 반대로 수직이 되면 이때는 u와 h가 평행 관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각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도 역시 그래서 직선과 평면 쪽에선 반대가 되는데, 먼저 평면 쪽부터 두 평면 사이의 각이 만약에 세타라면 두 평면 사이의 각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예각이에요. 이때는 코사인 세타가 u의 크기, 죄송해요. 이때 코사인 세타는 법선 벡터 두 개, H알파의 크기, H베타의 크기 분의 H알파 내적 H베타가 되고, 다만 이게 음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 요거였고, 직선과 평면에서는 요게 바뀐다 그랬죠. 요때는 사인 세타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방향 벡터 u의 크기, 법선 벡터 h의 크기, u 내적 h, 요걸 통해서 구해진 각은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인 세타로 바꿔줘야 정확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평면의 방정식 쪽이 아무래도 설명할 내용이 약간 많아서 이제 조금 길어지긴 했네요. 제가 원래 어쨌든 30분 안 넘기려고 하는데 좀 넘은 것 같아요.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한 번쯤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내용 설명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벡터의 심화 관련된 부분, 요거를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